정부가 어제 내년 의과대학 입학 정원을 2,000명 늘린다고 발표했습니다. 오늘 뉴스앤 이슈는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과 관련해서 찬성과 반대, 양측 입장 차례로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그동안 의대 정원 증원을 반대했던 의사협회는 파업까지 불사하겠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데요. 의대 정원 증대에 반대 입장 표명하고 있는 서울시 의사회 박명하 회장 모시고 반대 측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회장님, 의대 증원 반대하시면서 1인 시위를 하시기도 하셨고요. 정부 발표에서 가장 큰 문제는 어디라고 있다 보십니까? 일단은 정부가 일방적이고 독단적으로 의료계와 협의 없이 대규모 2,000명이라는 의대 정원 증원을 독단적으로 발표한 것에 경악과 충격이 있다. 절대 받을 수 없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오늘 어제 발표 이후에 현장 의사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일단은 뒤통수 맞았다.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하시는 것 같고요. 예. 왜냐하면은 그동안 1년간 의료현안 협의체에서 조규용 장관도 28차례에 이제 소통을 해야 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뭐 의대 정원 문제는 의료계와 합의할 부분이 아니고 정부의 몫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이중적 잣대를 말씀하셨거든요. 소통과 또 의료계와 협의할 내용 아니라고 하시는 여태까지 그러면은 1년간 의료현안 협의체에서 논의해왔던 것은 무엇이고 과연 정부가 의료계와 소통하려는 의지가 있었나 하는 진정성에 대해서 많이 의심을 갖고 있습니다. 예. 어저께 발표 후에 현 의협협회장과 전체 집행부는 총 사퇴를 하였습니다. 그러다 예. 보니 오늘 임시대의원 총회가 열리게 되면서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돌입을 하게 된 사항입니다. 많은 뭐 앞에서도 이제 자료에서 나왔지만은 의대 증원을 일부 찬성을 했던 대학병원 측 또 의과대학 병원장이라든지 의과대학 학장님들조차도 이런 식의 협의 없이 대규모로 한 거에 대해서는 충격에 빠져 있는데 젊은 의사들, 특별히 학생과 전공의들은 투쟁 열기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고 2월 1일 날 발표했던 그 필수 의료 관련 패키지에 대해서도 개헌과뿐만 아니라 모든 의사들이 격앙돼 있는 상태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그 협의 과정에서 4분여 만에 파행이 됐다고 하는데 그거는 사전 협의가 없었기 때문에 바로 파행이 됐다라고 보시는 겁니까? 이게 아쉬운 부분입니다. 예. 충실하게 이제 협상을 할 진정한 의지가 보여지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사실은 의료현안 협의체가 지난주에 예. 이번 주 설 연휴 관계로 해서 현안 협의체를 안 열기로 그렇게 협의를 했다고 했거든요. 예. 근데 갑자기 월요일 날 연락이 와서 의료현안 협의체를 빨리 내일 열자. 그러니까 어저께 열자 예, 예, 이렇게 예. 하셨고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보통 이제 오후에 열리던 회의를 아침 10시에 이렇게 고집을 하더랍니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발표가 이제 보정심에서 예. 증원 발표를 갖다가 강행한다는 얘기를 듣다 보니 협상 단장 입장에서도 이거는 정부의 들러리가 쓸 수 없다 이런 입장을 발표하시고 퇴장할 수밖에 없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정부 입장에서는 의료계를 비롯해서 이렇게 각계각층의 다양한 방식으로 130차례 이상 소통을 했고 또 의협과 의료현안 협의체 구성해서 총 28회 만났다 이런 이야기 하거든요. 예. 근데 그런 부분에서 실질적인 협상이 안 됐다라고 보시는 거죠? 일단은 협상단 입장, 의협 입장에서는 예. 협상 테이블에서 서로 솔직하게 의대 증원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는데 계속 정부는 회피를 하였고 정부 입장에서는 의사협회의 증원 규모라든지 안을 내놔라 했다고 하지만 저희는 원칙적으로 의사 정원 증원이 필요하지 않다는 입장이긴 하지만 예. 협상장에서는 유연하게 대처하겠다. 그리고 여러 경로로 한 10% 정도인 300명대에 대해서는 여러모로 이제 좀 전달이 된 사항입니다. 예. 같은 입장에서 정부는 역시 어떠한 증원 규모라든지 그런 논의할 의사도 없고 제시한 바도 없습니다. 예. 그래서 진정성을 갖다가 모르겠다는 것이고요. 예. 1년 동안 28차례 의료현안 협의체에서 논의한 거는 맞는데 실제로 의대 정원 문제를 논의하게 된 거는 몇 차례 안 되고 그 동안은 의료현안 협의체에서 필수 의료라든지 그런 부분을 논의를 했거든요. 예. 그런데 그 1년 동안의 성과가 지금 없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은 재정이 필요한 부분은 기재부 말씀도 하고 뭐 이렇게 법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여야 상황 이런 거를 하면서 예. 그냥 이렇게 진행이 됐던 거죠. 회장님, 그 협의에 대해서는 일방적이었고 독단적이었다 이런 입장이신데 그럼 의사가 부족하다는 정부 입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저희는 부족하다고 보지 않고 있고요. 예. 일단은 기본적으로 깨진 독에 깨진 부분을
먼저 수리를 하고 막아야지 거기에 물 붓는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의료 현안 협의체에서 계속 주장해왔던 필수 의료, 지역 의료를 살리기 위한 의협의 진정성 있는 대안을 정부가 적극 빨리 반영을 해야 된다. 10년 뒤에 이루어지는 의사 정원이 무슨 문제가 지금 해결할 수 있는 시급한 문제라고 보지는 않고 있다. 그 말씀입니다. 예, 그런데 이제 다른 나라와 비교해 봤을 때 OECD 국가 중에 지금 멕시코 다음으로 가장 적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비교해 보면은 뭐 오스트리아나 노르웨이, 독일 등은 평균적으로 인구 1000명당 한 5.4명, 5.2명 정도 되는데 우리나라는 그것보다 적은 2.6명이어서 절반 가까이밖에 되지 않는다. 이런 입장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항상 말씀하시는 게 OECD 자료를 제시를 하시는데 예. 그게 우리나라 현상에서 금과 옥조처럼 그걸 갖다 떠받들여야 될 문제냐 하는 문제 지적하고요. 예. 그 의사 수 그 평균과 비교해서 우리나라의 과연 의료 수준은 또 접근성이라든지 의료비 지출 뭐 이런 부분은 그럼 멕시코 다음으로 열악한 상황이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 접근성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러면 이게 소아과 오픈런이나 아니면 응급실 뺑뺑이 같은 경우에는 그 접근성이 좋음에도 불구하고 의사가 부족하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들 아닙니까? 시스템 배치의 문제라고 보고요. 예. 그런 그런 자극적인 말로 국민들을 호도하고 그에 따라서 의대 정원에 빌미를 잡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비근한 예로 소아과 오픈런을 하는데 저는 현장도 방문했습니다마는 예. 좀 시스템을 좀 개선해서 대기하지 않고 모바일로 했더니 제가 8시 반에 갔더니 뭐 오픈런이라든지 대기 환자가 없었더라고요. 예. 일시적으로 뭐 감염병 상황에 따라서 그럴 수는 있지만 저도 30년 가까이 동네 의원을 하다가 지금은 서울시 의사회장으로서 전념하기 위해서 그만뒀지만 제 동네에 있던 소아과 선생님들은 오는 환자가 없어서 예. 그래서 이제 들어오는 문만 쳐다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다 보니 소아청소년과라는 간판을 없애고 무슨 의원으로 일반과로 바꿔달라서 어른 환자, 성인 환자를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소아청소년과 의사가 소아청소년과를 개설하지 못하고 일반 의원을 개설해야 되거나 요양병원이나 다른 데 취직하고 있는 상황이 문제가 아니냐. 그래서 그분들이 소아청소년과로서 당당하게 자랑스럽게 할 수 있는 수가라든지 그런 바탕을 만들어 주셔야 된다. 그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 응급실을 제때 가지 못해서 좀 피해가 커지는 경우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최근에서 이제 그런 것들은 선진국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도 옛날부터 와 있긴 하지만 예. 10년 전보다는 인구 대비 의사 수가 지금 엄청 많이 늘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응급실 문제도 응급실뿐만 아니라 거기에 응급의학과 교수만 계시면 되는 문제가 아니라 연결돼서 수술이라든지 중환자실이라든지 이런 게 매칭이 돼야 되고 1339에서 119로 이제 환자들의 대응이 좀 바뀐 것도 문제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예. 무조건 이제 환자가 원하는 대로 그냥 민원 때문에 무조건 근처에 대학병원 응급실로 보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제대로 구분을 해서 내일 병원에 가실 수 있도록 안내를 한다든지 미리 소통을 해서 어느 응급실로 가야지 그분을 받을 수 있는가 미리 그런 시스템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 정부 발표 내용들 보게 되면은 일단 필수 의료, 그러니까 지역 의료에 대한 부족함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필수 의료 정책 패키지를 발표하기도 했는데 지역 그 필수 의료 인력의 부족 현상에 대해서는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필요하죠. 예. 반드시 필요한 정책이고 그것이 의대 정원 증원으로 이루어질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예. 정부가 2월 1일 날 대통령 민생 토론회에서 예. 발표하고 그 이어서 이제 조기용 장관께서 여러 가지 저희가 보기에는 의료 현안 협의체에서 일부 논의한 것도 디테일로 따지면은 이거는 악법이고 규제 정책이고 전체로 따지면 그냥 나열식으로 돼 있는데 거기에 있는 것들로 이런 의대 정원 증원을 모면하려고 나열한 것밖에 될 수가 없고 그런 10조 원 이상의 필수 의료에 지원한다든지 지역의 뭐 계약제라든지 아니면은 지역 뭐 전형을 갖다가 늘리고 뭐 이런 것들은 일본에서도 실패한 정책이고 실제적으로는 가능하지가 않기 때문에 아주 그 현장에 지역이나 필수 의료에 의사가 갈 수 있도록 하는 여러 가지 제반 조건이 우선이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제반 조건을 과연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이번에 정부에서도 지방 의대 쪽에 어떤 조금 더 정책을 집중하겠다 이렇게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의사들을 좀 충분히 늘려야 지방으로도 가고 혹은 기피하고 있는 소아과로도 좀 가고 이렇게 좀 필수 의료 인력이 좀 충분해지지 않겠느냐라는 입장이 이제 정부 입장이거든요. 찬성 측 입장.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반론하시겠습니까? 건보 재정에서 10조 원 이상을 한다고 그러면은 비필수과 뭐 저희는 모든 과가 필수과라고 하지만 이쪽에 있는 한정된 파이에서 이쪽에 있는 부분을 그쪽으로 이동을 시킨다 하는 거고 정부가 지금 의료계에 큰 반발을 일으키고 다시 주소 닫기가 좀 바쁜 제안을 했던 것이 이제 의사 독점 체제를 깨서 피부, 미용, 성형 쪽에 가 있는 의사들을 필수 쪽으로 가게 하겠다. 취지에서 간호사라든지 비의료인에 의한 미용 시술 등에 대해서 이제 풀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말이 안 되는 거죠. 국민의 건강과 침습적인 행위를 면허 외의 자에게 한다는 것은. 그래서 주소 담았습니다. 뭐 이렇게 필러랑 보톡스 그 얘기를 하는 거 아니다. 그러면 현재도 피부 미용사가 있는데 어떤 부분을 풀겠다 하는 건지. 그러니까 너무나 탁상 공론자이고 상상력을 발휘해서 나열을 하긴 했는데 실제 현장에서는 굉장히 격앙돼 있는 상황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아이가 저출생이 문제인데 소총과를 지역의 소총과를 키우게 하려면은 수과라든지 여러 가지 재반이 있을 수 있는 예. 그런 지원이 충분히 필요하다 이런 말씀입니다. 예, 지금 회장님께서도 지금 15일 저녁에 용산 그 대통령실 앞에서 걸기도에 개최하겠다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 네. 향후 어떻게 대응하실지도 짚어주세요. 의료계가 굉장히 당황스럽고 당혹감을 넘어서 분노와 경악을 금치 못하는 상황이고요. 오늘 어쨌든 임시 대의원 총회에서 예. 비대위가 구성되면은 그것에 따라서 단일 대오로 강경한 파업 등 투쟁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 전 단계로서 서울시 의사에서 학생 전공의 또 각각 병원장 또 각구 의사회장 등 대표자 회의를 내일 개최를 할 것이고요. 15일 날 용산에서 개최되는 건 서울시 단독이긴 하지만 전국 16개 시도 의사회와 함께하는 동시다발적인 성격의 집회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의대 정원 증원에 대해서 반대쪽 입장 표명하고 계신 서울시 의사회 박명합 회장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